안녕하세요, 창업월드입니다. 자, 오늘도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창업자 중에서 양도양수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도양수 창업 시에 그 매출 관련해서 믿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임에도 창업 문의가 참 많죠. 양도양수 창업도 많고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직장을 안 가고 장사를 하신 분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업종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창업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운영 중인 가게를 인수 창업할 때는 매출을 보실 때 코스에 나와 있는 그 매출 확인과 더불어서 거래처 매입 자료, 카드 매출, 그리고 일반 과세,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양도양수 창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생각외로 양도양수 창업을 많이 하십니다. 신규 창업 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기에 기존 운영 중인 매장의 매출과 수익, 지출, 수익 구조를 파악한 뒤에 적당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내가 원하는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인수할 경우 신규 창업보다 더 비싼 금액에 인수해야 될 경우가 확률상 더 많습니다. 양도자가 굳이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싼 권리금에 인수를 해야 되고요. 대신 이렇게 또 비싼 금액에 인수를 하고 나면 보장된 매출과 수익을 통해서 관리함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수해서 창업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재창업 시에 브랜드가 뜨기 전에 뜰 브랜드를 미리 먼저 이렇게 빠르게 가맹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최소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시면서 운영 수익도 챙기고 권리금도 또 받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 창업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게 음식점 창업이 무엇이며 추천할 만한가 인데요. 휴게 음식점이라고 하면 커피, 음료, 빵 이런 업종들의 매장을 말합니다. 식사는 아니지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카페 같은 건데요. 초보 창업자, 여성 창업자, 투잡 창업자분들이 많이들 찾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적으로 많이들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장 운영이 비교적 깔끔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운영해보면 식당보다 결코 덜 힘들지 않다, 그만큼 힘들다고 하시는 점주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휴게 음식점에 일하는 직원들이 좀 젊은 알바생들,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점주가 이 직원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장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 문제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창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는데 창업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라서 시간 제한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영업은 어렵습니다. 10명 중 2명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창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잘 되는 매장은 꾸준히 잘 된다고도 하는데 10개 매장 중 고만고만한 5개 매장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은 소비자들이 퇴근 후 1차, 2차, 3차까지 가던 것을 1차로만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선택받지 못한 대다수의 가게들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서 급감하게 되면 다시 예전에 활기찬 대한민국의 거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시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가?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라는 그 공사 기간을 갖게 되죠. 보통 체인점 경우에는 평수 불문하고 최소 25일에서 35일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부산 평균 상권에 한 2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럼 창업자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 했는데 2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주와 협의해서 월세를 받지 않거나 이제 또는 한 20일에서 40일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공사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건물주에 따라 다르고 상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비어있는 매장이 임대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월세를 못 받고 있었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월세도 줄 것이니 보통은 건물주가 공사 기간 동안은 월세를 안 받기도 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자리 잡기 전에 상가들 분양이 많이 되고 있어서 분양주들이 상권을 자리 잡지 않은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월세를 6개월까지도 안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분양주들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대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출 원금과 더불어서 대출 이자까지도 나가야 되고 상가 관리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상권이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비와 공과금은 내기 때문에 한숨 덜게 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렌트프리를 주고라도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도시는 구도심에 비해서 월세가 조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더 높고 땅 시세, 거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월세가 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신도시에 창업할 때는 렌트프리가 있다고 마냥 좋아하실 게 아니라 월세가 높은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창업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프랜차이즈 창업 시에는 브랜드 선택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유행하는 아이템은 피하자. 두 번째, 업계 1등, 2등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선택한다. 세 번째, 먼저 나의 경제적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장사하면 좋은 데가 어딘지 객관적으로 자리를 고른다. 이유가 뭐냐면 내 예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자리가 안 좋고 월세가 싸고 무권리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런 자리는 장사가 안 돼서 나중에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털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사가 어디가 잘 될 만한 곳인지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동이 좀 있고 지하철역, 버스역, 사람이 다니는 길목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 위주로 보고 장사가 될 만한 곳 위주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와 조건이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사는 꼭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오토 운영이나 오토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 그리고 직원 관리 안 되고 고객 관리 안 되고 재료비 관리가 안 돼서 수익성은 정말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운영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은 참 간단하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다가 창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